여기서 이제 나라를 천도하기로 정도전하고 딱 왕궁터를 보러 온 거야. 근데 아직 왕궁이 없잖아. 한성이라고 하는 거를 대충 뭐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때 이 양반이 여기 와서 활을 쏘고 여기가 군사 훈련하는 곳입니다. 상고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화살 전자를 쓰고, 우리 요즘에 중국말로 꿰미라고 그래. 석관동 할 때 관자. 그래가지고 활을 쏘고 여기서 사냥을 했던 그런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기 저쪽이나 요쪽에 보면은 그 옛날에 한강물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한강물도 다 보이고, 배로 인천에서 오고 뭐 다 일로 해가지고 이쪽 청계천으로 해서 수로로 해서 옛날에 먹을 수 있는 거 그랬던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곳이고, 여기서 가까운 곳이 고구려 아차산 백전 전쟁을 여기서 많이 했던 곳이라서 이곳이 이제 특별한 곳인데, 무슨 정확하게 그때 여기서 쌌는지 저기서 쌌는지 되게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역사적인 살고지라고 하는 곳, 그런 곳이고, 아까 우리 장현민 선생님은 저기 황학정이라고 하는 곳은 임금님이 거기서 활을 냈던 곳이에요. 나는 석호정 소속이에요. 석호정이라고 남산 가운데 있는데, 남산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관악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팔을 꽂히는 관역터가 있어. 그 사이에 이런 운동이가 있어요. 작업할 정도로 다 떨어져 평지가 되어 있는 곳이 지방에는 꽤 많이 있어요. 지방에 꽤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전국체전 한번 하면은 무슴하게 넓은 공간을 팔을 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축구도 여기서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곳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근데 초보자들이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쪽 저쪽 여러분들 30m에서 쏠 때도 잘 안 맞잖아. 근데 그거에 5배면 한 차가 5배가 나는 거야. 5배가 나고 망치를 안 하고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보여. 이걸 이제 감찰이라고 여기서 쓸 수 있다, 이런 목심을 버리면 절대 국골로 이루면은 안 돼. 먼저 나가기 바랍니다. 먼저 저기 먼저 여기 장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이게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각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각종이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활인데, 그 각종 소재는 미국 가지 천연 소재로 해서 한 2,000년 가까이 이상 그 전수, 그 국밥이 전수돼서 이렇게 쭉 내려온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물건이거든요. 이제 활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쇼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이 이 각종을 모델로 해서 지금 그 카본으로 만든 활들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카본이 나옴으로 해서 많이 카본이라는 건 요 안에가 카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꿀을 아니 이제 그 합성에 대한 것도 제기가 됐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천연 소재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천연 화피를 뿌려놨지만 이거는 이상하게 이렇게 다 빨갛게 칠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 방식대로 한번 전투용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습사용 활로서 이렇게 그 기능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제 전투에서 이거 가끔은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한번 얹을 때마다 그 옛날에 이제 화롯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기 볼로가 있어요. 전기 볼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다 쬐가면서 밟아줄 때 밟아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활을 얹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 활은 이제 전충이라고 이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옛날 전충 활들을 보면 만드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이 실로 다 담아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오칠을 했어요. 그 옷이 아무래도 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빨간색을 칠한 거는 이제 동궁이라고 그러고 검은색을 칠한 거는 이제 노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전 그 전투용 화열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오칠을 사용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 화폐를 쓰고 있는 이런 그 화피를 수요로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습사용으로서 장거리를 보내는 어떤 습사용 훈련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바퀴가 이거 껍데기는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는 왜 이게 유용하게 못했냐면 그 이성배 장군이 옛날에 그 위화도 회gon을 했을 때 회gon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우기에 이 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왜냐면 이 접착제가 지금 우리는 본드니 뭐니 다양한 접착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강한 접착제가 비너 불에로 만든 그 풀이었거든요. 비너 불의 풀. 악교도 썼지만 악교보다 더 강한 게 이제 어교인데 어교 중에서도 그 비너 불에를 이렇게 만든 그 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우기에 습기가 많고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그 비너 불에가 풀이 이렇게 막 풀어져요. 녹아내린다고. 그래서 장마철에 전쟁을 못하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위화도 해군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용으로 썼던 활들은 이렇게 오칠을, 그러니까 실로 다 감아서 오칠을 해서 그 습을 방지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장거리도 쓰고 장거리도 쓰고 하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사실 좀 약해요. 이게. 장거리에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장거리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활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날라가고 공인력을 담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바로 조직에나 아니면 무리치기를 딱 얹어서 이런 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되거든요. 이번 쏠때 화롯불에 다 익어가지고 그 모양을 잡아요. 쏠 때마다 30분 걸리죠. 그리고 이런 타이선 지금 이제 제가 이쪽에 차고 있는 거는 동계라고 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집어넣는 활집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15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살을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 화살 집이고. 그리고 이제 칼은 저는 이제 이건 소품이에요, 소품. 근데 옛날 무관들이 활만 차기가 아니라 칼이 그냥 다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장 자체는 뭐냐면 말 타고 할 수 있는 저 기병의 그 복장이에요. 그 옛날에 무관들, 묵가시하면서 이제 그 건탁된 무관들은 말을 다 탈 줄 알고 말 위에서 칼도 다 쓸 줄 알아야 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칼은 전투 준비로서 이렇게 차고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바로 꽂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어떤 시연이나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전통 그 무관의 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화살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살. 이게 지금 제일 큰 무게 철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점도 종류가 지금 3냥짜리, 4냥짜리, 6냥짜리 세 종류 구분이에요. 3냥짜리는 장전이라고 하고 4냥짜리는 아량전, 그다음에 6냥짜리는 이제 6냥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한 4냥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이건 아량전.
요거는 이제 장전, 한량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전은 국가시험에서의 한 종목이었지만 실전에서는 그 적의 그 방패수들, 최전방의 방패수들이 그 방패를 이렇게 들고 온다고 그리고 그 방패수들을 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화살이 되거든요. 목전이라고 또 이렇게 앞에 이제 나무로 된 게 달려있는데 이건 이제 목전이라고도 있는데 그 목전도 국가시험의 한 종목이지만 저렇게 쇠가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물을 생포하거나 아니면 적을 생포할 때 이제 주로 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철전과 목전은 멀리 쏘기로 이제 그 점수를 이제 줬던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효시라고 해서 소리가 나는 화살. 요건 이제 지금 저기 쇠로 돼 있지만 나무로 된 것도 있어요. 나무로 된 게 소리가 굉장히 좀 청아한 소리가 나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쇠 소리가 나기 때문에 두 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활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이제 위협전이라는 화살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위협전이라고 해서 그 버들집 모양으로 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화살 깃이 여기는 지금 세 개가 짧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주로 장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바람의 저항을 덜타기 위해서 이렇게 깃이 세 방향으로 짧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살들을 주로 실전에서 장거리 타격을 할 때 많이 썼던 거고 또 대우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차에서 안 들었지만 대우전이라고 하는 거는 큰 깃인데 두 장이 위아래로 붙어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기관에서 단거리에서 주로 이제 빠른 속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살이에요.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기병들이 주로 이제 사용했던 그 화살이 바로 그 배우전이라는 화살입니다. 영화에서 그 천연병기 활에서도 그 주로 썼던 화살이 그 배우전 화살이에요. 그게 날아가면서 깃이 크기 때문에 날아갈 때 소리가 이런 그 휘파람 같은 소리가 아주 한 발이 날아가도 엄청나게 소리가 큰데 만약 그게 수십 발, 수백 발이 날아갔을 때 그 소리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썼던 화살들이 전쟁에서 이런 위협전, 그다음에 배우전, 기사들은 기병들은 이제 배우전이라는 화살 그런 걸 많이 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애기살. 애기살과 이 통화를 합쳐서 이제 현전이라고 그래요. 현전. 이게 이제 조선의 그 비밀 병기로서 그러니까 동양 삼국에서 중국은 창, 그다음에 일본은 칼, 그러면 조선은 이제 활이었는데 그 활 중에서도 바로 이 편전을 얘기했어요. 이 편전이 그 삼국을 대표하는 어떤 무기로서 기능했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일본인들 또 여진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조선의 편전이었거든요. 이게 작지만 사거리가 굉장히 길었고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적용용 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렇게 떨어지면 뽑아 다시 쏘면 되잖아요. 얘를 쏘는 법이나 그런 상황가 없으면 이게 이제 여기는 실전용 애기살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보고를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실전용 촉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화살 촉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여러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15불 화살을 장전을 할 때 장전을 하기 가장 용이한 어떤 그 모양새가 바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 자료나 옛날 그 화살들의 촉을 보면 주로 이런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뭐냐면 치복에다가 넣었다 뺐다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갑옷이나 이런 걸로 뿌릴 때도 어떤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중상을 입혀가지고 적의 어떤 그 진출이나 아니면 퇴각하는 거를 지체시키기 위한 게 주 목적이거든요. 한 방에 죽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이런 형태들은. 한 방에 죽이는 화살들은 부채꼴 모양이나 도끼날 모양 있죠. 그런 것들이殺傷 효과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기병의 말을 상대로 했을 때 도끼날이나 아니면 부채꼴 모양의 화살들을 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 후기로 오면서 사실 화살의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잖아요. 그 하얀 무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의 어떤 그 의미가 많이 퇴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화살들이 기병들이 가장 가지고 다녔던 어떤 그 화살 촉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배우전, 화살 기었던 기병에서 쓰는 배우전의 화살도 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소리가 좀 올라가니까 그동안 시연을 하고
흙이 이제 흙을 쓰는 것들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치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런 걸 쓰냐면 둥근 걸 쓰냐면 좋아하시네요. 어쩌면 가서 꽂히는지 몰라요. 보이게 되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맞는 소리로 와, 맞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제 좋은 쪽을 써서 안전도 하고, 맞은